SNS 프로필 사진 한 장 배우자의 비밀을 폭로하다. 당신의 배우자가 SNS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저는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10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모든 걸 오해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 진실을 알기까지 저는 지옥 같은 일주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창피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준 사건입니다. 평범한 부부 생활과 소소한 일상. 제 이름은 서지현 36살입니다. 남편 민준과 결혼한 지 올해로 딱 10년째예요. 우리 부부는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중견 IT 기업의 과장으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죠. 8살 된 딸 수아를 키우며 서울 근교 분당의 32평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민주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줍니다. 여보, 커피 나왔어. 일어나.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잠을 깨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민준이 내려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딸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을 번갈아 가며 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제가, 화요일, 목요일은 민준이 맡았죠. 수아는 아빠를 무척 좋아해서 민준이 데려다주는 날이면 아침부터 들떠있곤 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가면서 편의점 들를 거지? 그래, 우리 딸. 그런데 과자는 하나만이야. 알았지? 알았어. 아빠 최고.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수아의 숙제를 봐주고 가끔 보드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영화관에 가곤 했습니다. 민주는 특별히 로맨틱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기념일이나 제 생일을 잊은 적도 없었고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죠. 집안일도 공평하게 나눠서 했고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남편 불평을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나는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어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지연아, 이번 주말에 애 데리고 어디 갈까? 날씨 좋다던데. 글쎄, 남이섬 어때? 수아도 좋아할 것 같은데.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좋아, 그럼 토요일로 잡자. 점심은 거기서 먹고 저녁에 일찍 돌아오면 되겠다. 응, 좋아. 수아한테 말해줘. 좋아서 난리 칠 거야.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갈등도 없었고 큰 문제도 없었어요. 사랑이 식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신혼처럼 열정적이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하고 안정적인, 어쩌면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배우자의 이상 행동 포착. 변화가 시작된 건 올해 3월 초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민준이 퇴근 후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저녁 식사 중에도 TV를 보면서도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보, 뭐 그렇게 재미있어? 회사 일이야? 아, 응. 그냥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대답은 늘 이렇게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가가면 슬쩍 화면을 꺼버리거나 휴대폰을 뒤집어 놓곤 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졌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3월 중순쯤 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10년 동안 운동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헬스장 등록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헬스장? 갑자기 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 그냥 건강 관리 좀 하려고. 요즘 배도 나오고 몸이 좀 무거운 것 같아서. 그래? 좋네. 근데 언제 다닐 건데? 퇴근하고 1시간 정도. 저녁 먹기 전에. 이상했습니다. 민주는 원래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회사 체육대회도 빠지려고 하고 주말에 산책하자고 해도 피곤하다며 누워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운동이라니.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건강관리는 좋은 거잖아요. 남편이 건강해지면 더 좋은 거고. 그런데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민준은 옷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어요. 제가 사다 주는 옷을 그냥 입고 스타일도 늘 비슷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쇼핑몰 사이트를 뒤지더니 새 옷을 여러 벌 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셔츠 어때? 응? 괜찮네. 그런데 비슷한 거 있지 않아? 아, 이건 스타일이 좀 달라. 요즘 트렌드래. 트렌드? 민준의 입에서 트렌드라는 단어가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심지어 머리 스타일도 바꿨어요. 10년 동안 항상 같은 스타일로 자르던 머리를 어느 날 파마까지 해서 온 거예요. 여보, 머리 왜 이렇게 했어? 응? 괜찮지 않아? 미용사가 이게 잘 어울린대. 아니, 괜찮긴 한데. 좀 낯설어. 새로운 것도 해봐야지. 맨날 똑같으면 지루하잖아. 지루하다고? 그동안 편한 게 최고라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를 추구한다니. 이상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의심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죠. 그리고 결정타는 향수였습니다. 어느 날 민준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민준은 평소에 향수를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향수는 여자들이나 뿌리는 거라며 무관심했던 사람이요. 여보, 향수 뿌렸어? 아, 응. 부장님이 선물로 주셔서. 한번 써봤어. 그래? 냄새 괜찮네. 그래? 다행이다. 부장님이 선물로 줬다고. 왜 부장님이 남자 직원한테 향수를 선물하지? 그것도 꽤 비싼 브랜드처럼 보이는데.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민준의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들어오던 민준이 최근 들어 8시, 9시로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야근 많아? 응,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조금만 참아줘. 그래도 너무 늦잖아. 건강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면 민준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한 번은 급한 일이 있어서 민준 회사로 전화했는데 동료가 민준 씨는 1시간 전에 퇴근했는데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SNS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 그렇게 의심이 쌓여가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주는 또 야근한다며 연락을 해왔고 저는 수화를 재우고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도 싫었지만 이상한 징후들은 계속 쌓여만 갔죠. 무료함을 달래려고 인스타그램을 켰습니다. 친구들의 일상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스크롤을 내리다가 문득 민준의 계정이 궁금해졌습니다. 민준은 원래 SNS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정은 있지만 게시물도 거의 올리지 않고 가끔 제가 태그하면 그냥 좋아요만 누르는 정도였죠. 민준의 계정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었는데 언제 바꿨는지 민준 혼자 찍은 셀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본 적 없는 옷을 입고 어딘가 세련된 카페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언제 이런 사진을 찍었지?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클릭해서 크게 봤어요. 민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10년 전 우리가 연애할 때의 그 표정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진 배경에 흐릿하게 비친 무언가가 보였어요.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유리창에 반사된 모습이 보였는데 거기에 민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더 있었어요.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려고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팔로워 목록이 늘어나 있었어요. 원래 5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00명이 넘었습니다.
팔로워 목록을 열어봤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계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없고 아이디도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만 되어 있는 계정이었죠. 그 계정을 클릭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습니다. 게시물도 볼 수 없었고 팔로워와 팔로잉 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름 부분에 이 이모티콘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정은 민준을 팔로우하고 있었고 민준도 그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의외의 장면 충격. 다음 날 토요일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민준의 SNS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 프로필 사진을 수십 번도 더 들여다봤습니다. 확대하고 각도를 바꿔보고 배경을 분석하고 마치 형사가 증거를 분석하듯이 말이죠. 민준은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헬스장에 간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말에는 늦잠을 자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주말에도 헬스장에 간다고 하더군요. 여보, 나 헬스장 갔다 올게. 토요일에도 가? 응, 주말에 가야 사람도 적고 좋더라. 2시간 정도면 올게. 민준이 나간 뒤 저는 민준의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를 찾고 싶었어요. 새로 산 옷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태그도 보고 주머니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 다음은 민준의 서재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영수증들이 몇 장 있었습니다. 카페 영수증, 식당 영수증. 날짜를 확인해 보니 민준이 야근한다던 날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 금액이 이상했어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확실히 뭔가 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영수증들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준의 태블릿 PC를 발견한 거예요. 민준은 가끔 집에서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거나 뉴스를 봤는데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태블릿을 켜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죠. 태블릿의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식당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웃고 있었고 어떤 사진에서는 팔짱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너무 떨려서 태블릿을 놓칠 뻔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긴 머리에 날씬한 체형, 예쁜 얼굴. 민준보다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총 37장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최근 2달 사이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준이 변하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가장 최근 사진은 일주일 전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강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석양을 배경으로 정말 로맨틱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의 위치 정보를 보니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황급히 태블릿을 끄고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나갔죠. 다녀왔어. 오늘 운동 열심히 했더니 시원하다. 그래. 민준의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민준이 맞나? 지금 제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사람이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니. 배우자에게 직접 확인 시도. 그날 저녁 저는 민준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따지기 전에 먼저 반응을 살펴보고 싶었어요. 여보, 요즘 프로필 사진 바꿨더라? 응? 아, 그거. 그냥 좀 바꿔봤어. 왜? 아니, 그냥. 언제 찍은 사진이야?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카페 갔을 때 찍었어. 그냥 심심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평일 점심시간에 갈 만한 회사 근처 카페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세련되고 분위기 있는 곳이었죠. 그래? 그 카페 어디야? 나도 가보고 싶은데. 어디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동료가 데리고 간 거라서. 남자 동료? 응, 왜?
아니, 그냥. 민주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민주는 거짓말할 때 눈을 약간 깜빡이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저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물었어요. 여보, 요즘 야근 진짜 많지? 피곤하지 않아? 응, 좀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 프로젝트 언제 끝나? 다음 달쯤? 그래. 그런데 며칠 전에 회사에 전화했을 때 동료분이 벌써 퇴근했다고 하던데? 응?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아, 그날은 외부 미팅이 있어서 먼저 나갔거든. 근처 카페에서 작업하다가 들어왔어. 외부 미팅? 누구랑? 클라이언트. 왜 그래,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걱정돼서. 민주는 다시 식사를 시작했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아가 친구 집에 놀러 간 사이 저는 민준과 단둘이 있게 됐습니다. 이때다 싶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준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숨기는 거? 무슨 소리야? 최근에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운동도 시작하고 옷도 새로 사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그냥 변화를 좀 주고 싶었어. 맨날 똑같이 살면 지루하잖아. 지루해? 우리 결혼 생활이 지루했어?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 도대체 왜 그렇게 변한 거냐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연아, 진정해.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그거 누가 찍어준 거야? 뭐? 그 사진 누가 찍어준 거냐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혼란과 배신감 속 감정 소용돌이. 그날 밤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민준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켜서 민준의 태블릿에서 봤던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여자와 행복하게 웃고 있던 민준의 모습. 요즘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그 밝은 표정.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우리 결혼 생활이 정말 지루했던 걸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자책감, 분노, 슬픔,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다음 날 월요일 저는 학교에 병가를 냈습니다. 도저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민주는 출근하면서 오늘 저녁에 제대로 얘기하자라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초췌해진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어요. 옷차림도 엉망이었죠. 집에서 입는 편한 트레이닝복만 입고 지냈으니까. 문득 사진 속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젊고 예쁘고 세련된 여자. 그 여자와 제가 비교됐어요. 민준이 왜 그 여자에게 끌렸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아내와 엄마 역할에만 충실했지 여자로서의 제 자신은 놓쳐버렸던 거예요. 휴대폰을 들고 친구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는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어요. 여보세요? 지연아? 은지야. 목소리를 내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지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준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뭐?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은지는 30분 만에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지연아, 천천히 얘기해봐. 무슨 일인지. 저는 은지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민준의 변화, SNS 프로필 사진, 태블릿에서 발견한 사진들, 영수증들.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은지는 사진들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이상하긴 하다. 그런데 지연아, 직접 따져봤어? 어제 물어봤는데 오해라고만 하더라고.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그럼 증거를 더 확보해야겠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민준이가 계속 발뺌할 거야. 은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불륜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은지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의 불륜을 확실하게 입증할 증거를 찾기로 한 거예요. 은지는 만약 이혼까지 가게 되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유리해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저는 민준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출근할 때 저도 몰래 뒤따라 나갔어요. 수아는 학교에 보내고 저는 민준의 회사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민준이 회사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그 여자가 있었어요. 태블릿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꺼내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마주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카페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주는 그 여자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웃는 모습을 봤나 싶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했으니까. 저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장면, 함께 웃는 장면, 민준이 그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까지. 1시간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그 여자가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기도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연인 사이잖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저녁 민준은 평소처럼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라고 인사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마치 오늘 점심에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저녁 뭐 먹을까? 마음대로 해. 제 차가운 대답에 민준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아직도 화났어? 진짜 오해라니까. 오해?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늘 점심에 뭐 했어? 점심? 회사 식당에서 먹었는데. 거짓말. 제가 찍은 사진을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카페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배우자의 당황과 변명. 이건.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다른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손을 잡은 사진, 어깨에 머리를 기댄 사진, 함께 웃는 사진들. 이게 다 뭐야? 이게 회사 식당에서 먹었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였어요. 지연아, 이건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다른 여자랑 손잡고 데이트하는 게 무슨 설명이 필요해?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말해봐.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 후배야. 후배? 응, 신입사원인데. 업무 때문에 점심 약속을 잡았던 거야. 업무 때문에 손을 잡아? 업무 때문에 머리를 쓰다듬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건 위로를 해준 거야. 얘가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위로? 10년 결혼한 남자가 젊은 여자 후배를 위로해줘? 말이 돼, 그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럼 태블릿에 있던 사진들은? 한강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 그것들도 다 업무였어? 그것도 업무야? 주말에 한강에서 데이트하는 게 업무라고. 민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냥 후배였어. 업무 때문에 알게 됐고 가끔 점심 먹으면서 조언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바람은 아니야.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어. 손잡는 게 아무 일도 아니야? 머리 쓰다듬는 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이야, 민준아. 우리 10년을 함께 살았어. 수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그냥 요즘 우리 사이가 너무 지루했던 것 같아. 맨날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그런데 그 애는 나를 보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봐주더라고. 나한테 조언을 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그게 이유야? 그게 가족을 배신한 이유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나도 너를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봤어. 10년 전에.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함께 살다 보면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그게 현실이고. 그런데 넌 뭐야? 젊은 여자가 반짝반짝 눈빛으로 봐준다고 가족을 버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나왔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 수아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싸움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저는 황급히 수아를 안았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엄마, 아빠가 좀 얘기하는 거야. 아빠가 나쁜 거 했어? 수아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아를 꼭 안고 울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말, 엉뚱한 상황에서 밝혀진 진실.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수아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수아는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으로 갈게. 제대로 얘기하자. 그리고 그 사람도 데리고 갈게. 그 사람도 데리고 온다고? 무슨 배짱으로?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아는 친정어머니 댁에 맡겨둔 상태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과 그 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여자는 민준 뒤에 숨듯이 서 있었습니다. 앉아.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준과 그 여자가 나란히 앉았어요.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뭔데?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먼저 소개할게. 이 사람은 내 동생이야. 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생? 응. 이복동생. 이복동생? 민주는 외동아들이었는데? 무슨 소리지?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서라고 합니다. 민준 오빠의 이복 여동생이에요. 이복 여동생? 민준이는 외동인데? 민준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아, 사실 내가 숨긴 게 있어.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외도를 하셨어.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민서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민준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에 민서가 나를 찾아왔어.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얘기를 해줬대.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야. 처음엔 나도 믿을 수가 없었어. DNA 검사도 했고
그런데 진짜 내 동생이 맞더라고.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제가 오빠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오빠가 가족들한테 말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럼 너희 둘이 손잡고 데이트하고 그런 건?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와 동생으로서 시간을 보낸 거야. 민서가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힘들어했거든. 회사도 우리 회사에 입사한 거고. 내가 도와주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오해할까봐 말을 못했어. 미안해. 한강에서 찍은 사진은?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엄마 유골을 한강에 뿌렸어요. 오빠가 같이 가줬어요. 그날 사진이에요. 손잡은 건 제가 울어서 오빠가 위로해 준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운동을 시작한 것도 옷을 새로 산 것도 민서를 만나면서 동생 앞에서 좋은 오빠로 보이고 싶었던 거였어요. 프로필 사진도 민서가 오빠 사진 한 장 찍어요라고 해서 찍은 거였고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너무 복잡한 일이라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우리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라는 걸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민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언니. 제 때문에 오해하셨죠? 오빠가 계속 말하자고 했는데 제가 겁이 났어요. 거절당할까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오해한 거였네. 민준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내가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의심하는 걸 알면서도 민서 때문에 말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저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민서 씨. 아니, 민서야. 미안해. 내가 너무 오해했어.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셋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화를 나눴어요. 민서의 이야기를 그동안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민서는 29살이었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가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거였죠.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민준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마지막에 오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오빠 인생을 망친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오빠를 만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혈육이라도 만나고 싶었어요. 민서의 말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서야, 이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야. 내 언니로서, 내 새언니로서 잘 챙겨줄게.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잖아. 민준이 우리 둘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서에게 수아 얘기도 해줬고 우리 가족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민서는 수아를 만나는 걸 무척 기대했어요. 다음 날 저는 민서와 단둘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괜찮아. 나도 미안해. 너를 의심해서.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어요.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언니, 제가 오빠네 가족한테 부담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무슨 소리야?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명절에도 우리 집에 와야 하고 수아한테도 좋은 이모가 되어줘야 해. 민서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 민서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됐습니다. 수아는 새 이모를 너무 좋아했고 민준의 부모님도 처음엔 놀라셨지만 결국 민서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민준을 믿지 못했는지, 얼마나 쉽게 의심했는지를요. 10년을 함께 살았으면서도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던 거예요. 민준도 자신의 고민을 저와 나누지 않았고, 저도 민준에게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민준과 저는 오랜만에 둘만의 데이트를 했습니다. 지연아, 이번 일로 많이 생각했어. 우리 부부 관계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나도 그래. 너를 너무 쉽게 의심했어. 미안해. 아니야. 내가 제대로 말했어야 했어. 앞으로는 뭐든지 숨기지 말고 얘기하자. 응, 그러자.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전 신혼 때처럼은 아니었지만 더 단단하고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SNS 프로필 사진 한 장이 저에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의심하기 전에 믿어야 한다는 것,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것을요. 민서는 이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수아는 이모를 너무 좋아해서 주말마다 만나자고 조르고 민주는 동생을 챙기느라 더 바빠졌어요. 그리고 저는 더 현명한 아내가, 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NS 프로필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흔들었지만 결국은 더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때로는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가는 용기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